북일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더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임은하입니다. 자, 오늘은 북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먼저 대비해야 할지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여름방학 커리큘럼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드릴게요. 자, 저는 반드시 듣는 국어. 자, 연세대학교에서 국어교육학 석사까지 마쳤고요. 현재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어서 사립학교에서 근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치 미래탐구 본원에서 대치동 친구들 만나고 있고요. 배우는 즐거움 배즐 온라인 강의로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떤 것들 가장 먼저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7월 7일 수요일에 이제 지필평가가 모두 끝나게 되면 이때부터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방학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과목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에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시험지와 성적표를 버리는 친구들 없겠죠. 이것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국어 내신과 모의고사 생각보다 정확한 등급과 성적대 잘 모르는 친구들 많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시험지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부족한 것들 채워나가야 할지 반드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에게 있어서 내신 학교 시험과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치르는 모의고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어떤 스타일의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를 이런 것만 파악해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북일고는 내신이 모의고사 스타일로 나오는 학교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정해진 것에 대해서 착실하게 해나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나의 독해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조금 더 흥미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 내신 공부를 특히나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이 여태까지 떠먹여주는 공부만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자, 공부를 할 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기주도성이 가장 크게 결정이 되는 시기가 여름방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혼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주말에 학원 숙제를 주중에 하는 식으로 뭔가 학원 선생님께 다 의존하는 학교 선생님께 의존하는 그런 공부를 해온 친구들은 방학 때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 공부 방법이 자기주도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내가 여태까지 벼락치기 스타일로 공부했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미리 꾸준히 부담 없이 해놔야 마음이 편안한 스타일인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자, 이것은 사람마다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마감일이 다가왔을 때 분명히 효율이 바짝 오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수능 공부를 벼락치기로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은 내신에서나 먹히는 방법이고 또 그것마저도 학년이 올라가면 잘 먹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계획하고 운영해 왔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 문학과 문법 중에서 어떤 파트가 더 어려운지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에는 교과서와 부교재가 전부 문학이었지만 1학기 기말고사에는 교과서의 문법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나에게는 어떤 과목이 더 어려운지, 명확한 답이 딱딱 떨어지는 미리 암기하고 적용하는 문법이 더 쉬운지, 아니면 내가 다양한 해석의 감상 속에서 여러 가지 외부 작품과 연계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약간은 막연하게 느껴지는 문학이 조금 더 나에게는 쉬운지 이런 성향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2학기 이어지는 범위에서 문학과 문법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과서 범위와 부교재 범위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운지. 자, 당연히 교과서는요. 상대적으로 내신 스타일에 가깝게 출제될 수밖에 없고요. 부교재는 기출문제집이기 때문에 우리 1학년 친구들 부교재는 훨씬 더 모의고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 말하는 부교재는요. 중간고사 때 3월 학평과 기말고사 때 6월 학평을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학 이 부분이 조금 쉬운지 아니면 독서 부분이 조금 어려운지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어디가 나에게 더 어렵고 더 많이 틀리는지를 시험지를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7번째, 나는 암기가 좋은지 사고가 좋은지도 중요해요. 자, 사실 암기와 사고는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공부 방법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신 공부를 할 때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기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공부는 정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기보다는 사고력 증진에 조금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부분이 더 자신이 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오히려 자신이 없는 공부 방법의 역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보내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암기를 잘해서 내신을 잘 받아왔지만 모의고사 상대적으로 등급이 떨어진다면 모의고사에 맞는 적합한 사고력을 증진시키셔야 되고요. 여태까지 모의고사는 1, 2등급 나왔는데 내신은 3등급 이하야. 그러면 암기를 너무 안 하신 거죠. 그럼 매일매일 암기하는 습관, 그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아침형 인간인지 아니면 새벽형 인간인지를 파악해 보세요. 자, 어떤 친구들은요, 일찍 일어나는 기상에 부담이 없고 아침에 오히려 머리가 좀 잘 돌아가서 중요한 일들을 빨리 해치워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부럽죠. 또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밤에 야자 시간과 기숙사의 또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밤에 알차게 그날 할 일을 다 마치고 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침형인데 새벽형으로 바꾸고 싶거나 새벽형인데 아침형으로 바꾸고 싶은 친구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패턴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 당연히 아침형 인간을 추천하고요. 여러분들이 방학 때 새벽형으로 많이 옮겨가기가 쉬운데 웬만하면 본인이 아침형이었으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벽형이었던 사람들은 조금 더 아침으로 패턴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방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 이렇게 나를 파악했으면 내가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짜야 합니다. 자, 이번 방학을 터닝 포인트 삼아서 나의 좀 성숙함을 끌어올려 보세요. 자,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요. 자, 방학 5주 동안에 플래너 관리가 들어갈 거예요. 자, 방학이 5주인 이유는 북일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회고사가 7월 7일 수요일 날 끝나게 되고 방학은 7월 20일 방학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7월 16일에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리 시스템이 5주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5주 동안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데일리 플래너와 위클리 플래너 그리고 방학 전체 플래너까지 한 번에 수업 때 같이 써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약간 방학 때는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른해지고 내가 안 하면 끝도 없이 쉴 수 있는 게 방학이에요. 선생님이 조금 더 강제성을 잡아드리는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학원 숙제를 위해서만 플래너 쓰지 마세요. 자, 안타까운 게 플래너를 쓸 때 거대한 목표 없이 그냥 매일매일 할 일들만 나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투두 리스트지 플래너가 아닙니다. 플래너는 내가 1년 뒤에 나, 3년 뒤에 나를 목표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채워나가는 활동이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적는 단기형 그런 계획서는 아닙니다. 자, 진짜 내 공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적고 고민할 수 있는 플래너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귀차니즘 학생들 되게 많죠. 특히 남학생들 정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찮아하는 학생들도 쉽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고안한 순수학습 플래너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자, 어떻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진로와 연계되는 내 진학할 학교와 그리고 학과를 이번 방학 때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미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진로는 정했는데 대학과 학과는 좀 희미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진로 자체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꼭 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목표 없이 공부하는 건요.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3년이라는 긴 레이스를 수능과 내신을 같이 동시에 준비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지난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원동력과 그리고 또 지도,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또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탐방을 가본다든지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반드시 지금 가장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첫 방학 때 확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건 선생님 꼭 정해야 돼요. 뭐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꼭 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꼭 왜요? 왜 정해야 되는데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덜 힘들기 위해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등산을 할 때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는 목적지의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해발 고도가 이제 산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등산을 하는데 정상이 없는 산이라고 생각해봐요. 영원히 올라가야 되는 산이야. 오르막길만 있고 내리막길은 없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힘들 때 등산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저기 목표가 보인다. 라는 생각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힘들지 않고 조금 힘들어도 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표가 필요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세울 필요도 없고요. 너무 나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가슴이 뛰는 진로와 진학학과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자, 2학기 내신 선행반이 일요일 2시부터 5시, 그리고 모의고사 특강반이 6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다 듣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제는요. 문법과 문학, 2학기 내신에 북일고 출제되는 범위는요. 문법의 경우에는 문장 파트와 그다음 중세국어 국어사 파트가 들어가서 1학기 기말고사 범위랑 이어지는 것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요. 자, 왜냐하면 교과서 목차 자체가 1학기에는 현대문학 위주로 2학기에는 고전 문학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재는 기초 문법 개념, 문학 개념과 심화 이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선행반이라는 이유는 2학기 내신 대비 반에서도 다시 한번 할 거지만 문법과 문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개설된 반입니다. 자, 과제는요. 내신 기출문항을 볼 건데 북일고 기출만 모으면 너무 적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 기출을 모아서 자, 이런 파트에는 이런 식으로 학교에 시험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미리 좀 차근차근 풀어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학생들은 내신 3등급 이하, 그러니까 1, 2등급보다는 3, 4, 5등급 친구들에게 약간은 더 초점을 맞춘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반은요. 독서와 문학인 공통 과목을 주제로 합니다. 아직까지는 화작과 언매를 선택할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북일고 시험에 꼭 나오는 학력평가 독서 변형 그리고 문학 부교재 이것도 함께 대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있을 앞으로의 2학기 학력평가에서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기획된 강좌입니다. 교재는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력평가 기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출을 분석하고 문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체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과제가 데일리 모의고사가 배부가 돼요. 매일 아침에 방학 때 일어나면 50분씩 매일매일 수능 국어 시간에 국어를 풀 수 있게끔 모의고사를 구성해 드릴 거고요. 추천은 이번 3월 학력평가와 6월 학력평가 평균 등급 기준으로 2등급 이하 친구들, 1등급인 친구보다는 2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강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었는데도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1, 2학기 내신을 풀어봤더니 나는 교과서 문법과 문학이 너무 어렵더라. 자, 내신 선행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1, 2학기 내신 풀어봤더니 부교재 독서 변형하고 부교재에 있는 문학 기출이 너무 어렵더라. 그러면 모의고사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커리큘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신 기초 선행반은요. 7월 17일 날 개강을 하고요. 시간은 오후 2시에서 5시, 회차는 총 5회로 8월 14일, 그러니까 우리 8월 16일 화요일 날 개학하죠. 개학 이틀 전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추천 수강 대상은요. 2학기 내신에 나오는 문장, 주어, 서술어부터 시작해서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문법 요소 같은 것들의 내용들, 그리고 중세 문법의 기초를 미리 다지고 싶은 학생들. 특히나 우리 친구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중세 문법 파트예요. 이 현대 문법도 어려웠는데 중세 문법까지 하려니까 애들이 이제 벌써 멘붕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세 문법이 두려운 친구들 들으면 좋은 강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과서 수록되어 있는 문학에 연관 외부 작품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거 틀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직 기말고사는 보지 않았지만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고사에서 역설법의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다음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런 문항들 있죠. 요거 어려웠던 친구들은 들으면 좋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북일고 1학년 2학기 정기고사의 최근 5개년 공통 출제 범위를 당연히 다루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매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학기에는 어떤 것이 나올지는 올해 선생님 세 분의 라인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께서 발표해 주는 것에 맞게끔 구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마 고전 문학 위주가 될 것 같아요. 자, 강의 목표는요. 2학기 내신 국어 문법 만점, 모든 문항을 다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내신 국어 교과서 범위에 한정해서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은 기초 이론부터 심화 확장, 기출풀이의 세 단계로 구성되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기초 이론이 조금 소략한 그런 내신 대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압축적으로 했다면 기초 이론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고요. 또 심화 확장에 이어지는 연결 범위를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돕는 강좌입니다. 과제는 내신 문항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학 플래너 관리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고1 모의고사 반은 똑같은 요일에 시간만 6시에서 9시까지 마찬가지로 회차는 5회입니다. 그리고 수강 대상은요. 3월과 6월 학력평가에서 문학과 독서 풀 때 이거 내신하고 다른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감이 안 잡혔던 친구들. 그리고 1학기 내신 교과서보다는 부교재나 학력평가가 훨씬 어려웠던 친구들부터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2학기에부터는요. 문학의 그 부교재와 그리고 모의고사 출제 난이도가 좀 상승해요. 여태까지 이제 시험지를 분석해보면 상대적으로 1학기보다는 2학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들 대비하고 싶은 친구들 들으면 좋아요. 강의 목표는 첫 번째, 당연히 내신 국어의 부교재와 모의고사 파트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9월 학력평가에서 2등급 이상, 그러니까 3, 4등급 받던 친구들은 1, 2등급으로, 그리고 2등급 받던 친구들은 1등급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수업은요. 고1 교육청 문학 독서 기출 지문을 분석하고요. 과제는 데일리 비타민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아침 50분 동안 그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풀 수 있게끔 매일매일 관리 들어갈 거고요. 방학 5주 플래너 관리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커리큘럼 설명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방학을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내가 뭐가 부족한지 강점과 약점 딱딱딱 진단하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똑똑하게 골라 듣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쌤은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함께 여름방학 특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